오늘은 12월 18일입니다. 어제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까지 또 종로 쪽 그리고 청계광장 서울역까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보수 대연합 집회가 있었죠. 그리고 한쪽 광화문에서는 촛불 시위, 박근혜 대통령 빨리 퇴진하라 하는 촛불 시위가 또 있었습니다. 이 두 시위를 좀 평가하고 나서 어제 17일 보수 대연합 집회 여기에 조언을 좀 드릴까 해요. 모 신문에 때가 올려놓은 걸 보니까 7시 35분인가 그렇게 올려놨어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느냐, 60만이 모였다 그래놨어요. 촛불 시위대 광화문에 60만이 모였다. 그리고 밑에 헌법재판소는 민의가 이러니까 빨리 인용을 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정말로 60만이 모였는가 하고 CCTV 확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올려놓은 걸 보니까 7시 35분인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몇천 명도 안 되니 너무 적어요. 그런데 60만 명이 모였다 이래는 이거는 왜곡 날조를 넘어서 사기예요. 그냥 사기. 그런데 또 사진은 또 많이 있는 걸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모르고 본 사람들은 우와 이번 주도 촛불 시대 엄청나게 모였구나 그러겠죠. 내가 직접 8시 40분 그리고 35분쯤 또 CCTV 확인해 봤습니다. 그때 6, 7천 되겠대요. 6, 7천. 광화문 앞에 저 앞에 있는데 그것도 언뜻 봐도 띄엄띄엄 서 있어요. 아무튼 60만 명이 그렇다면 몇 배 튀긴 겁니까? 무려 100배를 튀겨버린 거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네요. 100배를 튀겼네요. 100배. 굉장하지요? 100배를 튀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튀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기양지사 나간 거 국민이 다 이 실체를 알기 전에 빨리빨리 해서 헌법재판소 압력 넣어가지고 인용시켜버리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어디가 있겠냐 하지만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우선 TV 탁 틀고 신문 탁 펼치고 그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와 여전히 많이 오는구나.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민 아닙니까? 그분들도 감정상으로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은 이 민이 실제로 민감한데요. 그분들도 그렇게 젖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국회의원들마저도 이 실체를 지금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보수 대연합 탄핵 반대한다 이 집회를 한번 또 평가해 볼까요? 다녀온 분들이 100만이 왔다 그래요. 100만. 엄청나게 와서 그야말로 다닥다닥 붙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로이터 통신 보도 또 MBC에 잠깐 나온 보도 사진 등등을 다 볼 때 다녀온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할 때 어떻게 됐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출발해서 청와대까지 가는데 그 앞에서 이제 막혔어요. 경찰 저지선에. 그래가지고 계속 밀려오는 인원에 아주 몸이 다 붙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헌법재판소로 돌아가는 행렬하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도로가 밀집으로 차버렸대요 보니까. 그것이 종로통의 낙원상가 밑에까지 완전히 다 채웠어요. 그 인원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다닥 붙었는데 이거는. 평당 12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촛불 시위대 보통 평당 3명 잡는데 밤에 2명밖에 안 될 거예요.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에 비하면 이건 완전 밀집 상태가 그렇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거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위대가. 청계광장에서 또 광화문으로 서울역으로 이렇게 가는 그 행렬이 꼬려가지고 인원이 100만이라 했지만은 그래 줄여가지고 50만 잡아주기로 제가 합니다. 50만 명. 더 줄여도 30만원 되겠죠. 보여준 언론에서도 몇 만이라 그런 줄 압니까? 3만 명 그랬어요. 3만 명. 그러면은 얼마나 줄여버린 겁니까? 15분의 1 다운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저쪽에는 100배 튀겨버렸어요. 이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런 쇼에 취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건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대국민 사기극. 문제는 이 한국 언론에서는 일단은 외면하고 보여줬다고 해도 그와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아직은 대처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오늘
주최를 하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히 조언을 드릴까 해요. 정말 추운데 큰 행사 준비하고 이끄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이런 큰 행사는 좀 곤란하지요. 열정 플러스 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대규모 시위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하려면 명분 있는 깃발이 날려야 됩니다. 우선 단체 이름부터 좋아야 돼요. 지금은 박사모 아니면 보수대연합 아니면 신의한수 이런 이름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되면 범위가 좁아서 안 됩니다. 각 분야가 공히 참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국시민연합, 애국청년연합 아무튼 어떤 명칭이든지 좀 신선하고 모든 층이 모일 수 있고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호도 중요하잖아요. 구호가 지금 탄핵 반대 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공세적으로 바꿀 필요 있어요. 탄핵 반대 이것은 수세적인 용어입니다. 탄핵 취소 아니면 탄핵 무효 이와 같이 바꾸고 그리고 공격 주체를 직접 공격으로 바꿔야 됩니다. 국회 해산, 언론 사기꾼 이와 같이 이렇게 구호가 좀 강렬할 필요가 있어요. 구호가 젊고 강렬해야 된다. 이것이 일종의 명분입니다. 그럼 이어서 전략, 엠포, 홍보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적어도 인원이 10만, 20만, 50만 이렇게 모이면 정말 군사 전략적인 작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각만 있다고 되질 않고요. 정말 큰 행사를 많이 치러본 분들, 계획을 해본 분들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언이라도 받아봐야 되고 맡길 수 있다면 맡기는 것도 좋지요. 행사 계획을. 안 해본 분들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베이징 올림픽 때 개막식을 책임진 감독이 있었죠. 장이모우 그분이 총감독을 맡아가지고 개막식을 이끌었는데요. 이 감독이 영웅, 연인, 항우와 이런 영화를 만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광범위하고 엄청난 인원이 등장하지요. 거기다가 좀 환상적이에요. 이분 영화가 좀 환상적입니다. 모든 화면이.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도 그 색채 그대로 나타나서 좀 환상적으로 보여졌죠. 그러니까 왜 이런 감독한테 맡기느냐. 이런 감독은 평생을 수많은 사람을 영화 촬영할 때 동원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영상이 어떻게 나가고 그 반응이 어떻게 다가올지까지 전부 어떤 사람보다도 밝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많은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정말 이런 일을 많이 해본 분들한테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조언. 직접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면 조언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말 예를 들어 100만 인파를 모으는데 강화문도 아니고 다른 데는 장소가 없지 않아요? 그럼 할 수 없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계광장, 헌법재판소, 서울역 등등.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집행부가 있어야 되고 부집행부가 나눈 데를 책임져야 되겠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작전 계속 움직임이 서로 통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서 어디서 만나고 앞에 차벽이 막힐 때는 어떻게 돈다 등등이 전부 나와 있어야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강화문에서 하고 거기서 헌법재판소 가는 게 제일 낫지요. 일부는 헌법재판소 가고 대다수는 강화문에 머무르고 이게 제일 낫겠죠. 또 일부는 나누어서 다른 부서는 또 시내 행진을 할 필요도 있고요. 중심은 딱 강화문 잡고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 부서마다 전부 행진 노선이 다 확립돼야 되겠고 또 그런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데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앰프입니다. 앰프를 실은 차가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그 소리가 참석자들 귀를 꽝꽝 울려야 돼요. 소리가 적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 많은 숫자는. 반드시 소리가 압도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시가 행진한다면은 고정
앰플 안 되겠죠? 차로 싣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앰플을 구입을 한다면 너무 돈이 드니까 빌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그 다음이 홍보입니다. 홍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홍보가 안 되면 이건 반의 효력도 못 봅니다. 반이 뭡니까? 홍보. 언론이 알아서 정확하게 보도해주고 한다면은 그 홍보에 크게 애를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 어떤가요? 언론에서 취급도 안 해줘요. 인원 10분의 1, 20분으로 막 줄여버리고 보도하고 카메라 높은 데서 길게 잡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카메라맨을 4, 5명 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소에 높은 옥상에 포인트를 잡고 전 행렬을 한 컷에 담아야 됩니다. 원거리, 근거리 땡겨가면서 멀리 밀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기고 그것이 또 방영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큰 행사를 하면서 그게 없어요. 물론 그 비용이 좀 나가지만 큰 비용은 아닐 겁니다. 아니 비용이 들어도 이거 필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번 10일 날도 그랬고 이번 17일 날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같은 수평으로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공중에서 내리 찍어가지고 전체 보여준 것만은 못합니다. 그럼 전체 해가지고 그 화면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곳곳에 깔려야 돼요. 왜 깔려야 되겠습니까? 언론이 보도 안 해주니까 그걸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럼 현실은 어떤가요? 유튜브 뭐고 퇴진하라는 그런 방송 유튜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반대한다는 그런 방송 유튜브는 정말 적어요. 적은 데다가 그와 같이 사진도 제대로 안 남기니 어떻게 경쟁이 되겠는가요? 아직은 너무 갈 길이 멀어요. 보니까 열정은 있대 너무 갈 길이 멀다. 트럼프가 전 미국 언론과 싸워서 이긴 비결이 뭐겠습니까? 싸움도 훌륭하게 이끌었지만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압도했어요. 힐러리 측을. 질도 압도했지만 양도 원체 압도했어요. 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 왕따를 해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실정은 어떤가요? 전혀 반대예요. 언론이 완벽하게 왕따하는 데다가 유튜브, 트위터 모든 부분에서 져버려요. 이래가지고는 정말 갈 길이 먼 겁니다. 내부 동력으로는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1월이 지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또 2월 가서 설을 맞이하고 넘어가면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현재 분위기 아무리 이렇게 군뱅이처럼 기어가도. 그러나 그건 이제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이제 외부 동력과 그 버티는 게 결합되면서 판을 바꿀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내부 동력은 정말 용솟음 칠 수 있게끔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한 이런 부분이 너무 야하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런 거 참석하고 오고 가서 주변에 이야기해 보세요. 몇 명이나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믿는가? 아마 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믿게 하는 건 간단해요. 딱 동영상 보여주고 사진 딱 보여주면 실제 이랬어 하면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줄 사진과 동영상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저 단편적인 거 이거. 그러면은 3만 왔다더라, 5만 왔다더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홍보 쪽에 그쪽에 이 신경을 안 쓰는지 정말 이건 잘못한 거예요. 왜 내부 동력으로는 여러모로 벅찬 부분이 많느냐 하면은 국민의 모든 그런 의식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바뀔 거라 보는데요. 이 정치권을 여러분이 딱 바라봐 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우선 새누리 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더구나 트럼프가 당선되고 외부 동력이 움직일 때 그걸 효과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못 살리면은 정말 내가 볼 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런 애국 시위 할 때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정권을 잡을 수 있는 4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좌익 진보 세력이라는 그 세력, 그리고 하나는 애국 세력, 범보수지요. 또 하나는 기독교 세력, 그리고 물론 평화시에는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군부, 이 4세력이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통령이라도 이 4세력 중에 한 곳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4세력과 상관없이 하면은 대통령직 유지 못합니다. 이건 현실이고 파워 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세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2개 있습니다. 군부는 아직 옆에 놔두고요. 저 밀쳐놓습니다. 애국 세력하고 기독교 세력입니다. 애국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힘을 딱 손을 잡고 움직일 때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집행부에서 그와 같이 하고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교환 권한대행이죠. 한교환 권한대행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힘이 될 겁니다. 따라서 한교환 대행께서는 절대 위축되지 말고 강하게 자기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나가면 그것이 플러스가 될 거예요. 물론 여기저기 정치권에서 어깨 힘주지 마라. 권한대행이다. 그대는 대통령 아니여. 어떻게 말을 하든지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은 겁니다. 잠시 해서 권한대행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가면은 곧바로 국민들의 지지가 따를 것이고 국민 지지가 30, 40, 50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누구도 그 다음부터는 시비 못할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가고 설령 암벽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도 그때는 애국 세력과 바로 기독교 세력이 힘을 합해서 막아줄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한교환 대행께서 나약에 가버리면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리겠죠.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군부는 유사시에 등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시에는 군부는 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하고 이 한국의 모든 사태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세력이 바로 애국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다. 두 세력은 손을 단단히 잡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외신에서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다뤄주기 시작하거든요. 보수 대연합 집회. 그렇기 때문에 점점 모든 사람이 알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